기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광주는 3.3%, 전남은 3.2%로 집계됐으며 특히 초등학생 피해 비율은 각각 5.8%, 5.2%로 더 높았다. 고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신체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 관련 괴롭힘도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집니다. 광주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피해 학생인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우선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 학생과의 분리, 접촉 제한, 상담, 치료,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정리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단체 채팅방 내용, 사진, 영상, 녹음,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고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 게시 위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내용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시간순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학교 조사와 심의 절차에서 사안이 명확해집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 보호조치 요청,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가능성,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인정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행동과 과장된 내용을 구분하고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상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조치 수위가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에 비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과, 재발방지 계획, 보호자 지도 계획, 상담 참여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처음 제출하는 진술서,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 조치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가해 학생은 사실관계와 조치 수위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와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광주 학교폭력 사건 대응의 핵심입니다.